네, 앞서 보신 것처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립 쟁점이었던 일자리 예산 등 감액의 합의가 이뤄진 건데요. 선거제 개혁을 요구했던 야3당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막판까지 대립각을 세웠던 이 거대 양당이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심이 무서운 거죠, 사실. 네. 왜냐하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헌법이 기재돼 있어요. 12월 2일까지 처리가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은 사실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죠. 국회가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법도 안 지키는 국회냐 이런 논란과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계속 버티다가는 이거는 그냥 같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압박이 결국은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몰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립 쟁점이었던 예산 감액 부분과 세수 부족 문제를 놓고 양쪽이 챙길 건 챙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문제를 삼았던 건 두 가지예요. 남북협력기금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이 두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은 6,000억 원이 삭감이 돼서 공무원 증원도 3,000명, 원래 계획보다 3,000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 이건 자유한국당이 챙겨간 거잖아요. 또 하나 이제 자유한국당이 입장에서 보면 이 줄어든 예산, 그러니까 총 약 한 5조 2천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네. 이 돈이 어디에 또 고스란히 투자가 되냐면 지역 예산하고 그다음에 민원사업 그리고 SOC 예산에 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비슷한 규모로 통과가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나 민원사업이나 SOC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선거철을 앞두고서 선거의 민심을 네. 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는 그 지역구 챙기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가 처음에 주장했던 예산을 깎으면서 결국 자기 지역구 챙기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편 또 최근 화두가 됐었던 출산 장려금은 없던 일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아동수당은 확대된 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위 10%는 못 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제공한다는 게 0세부터 만 5세까지는 100% 다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만 7세까지 지급하게 돼 있어서 아동수당은 일정 부분 좀 진전된 발전이 있었는데 원래 여야가 어떻게 합의했냐면 250만 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번 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유는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자체별로 또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급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대하고 있었던 왜냐하면 여야 합의까지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그런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는 조금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예산안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세수 부족이었습니다. 4조 원가량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게 이제 유류세 때문에 그런 거죠. 유류세를 네. 인하해 주면서 4조 원이 결손이 났잖아요. 네. 요걸 자유한국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조 8천억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해서 그걸로 메꾸기로 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네.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서 타협이 안 됐었는데 1조 8천억 원의 국채 발행으로 메꾸기로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도 예산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걸로는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시한을 닷새 넘겼으니까 꽤 지지부진했었죠. 그럼요. 이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예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킨다 이런 논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물론 야상담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결국 예산안과 다른 것을 자꾸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예산안이 늦춰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470조 원이나 되는 이 예산을 꼼꼼히 따졌는지도 국민들이 지금 의심스러워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 예산안 처리를 좀 늦추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 안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어서 이번에도 결국은 또 닷새를 넘겼으니까 그것도 국민들 볼 때는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관심은 야3당입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제 예산안에 합의를 하고 이제 처리를 해버리면서 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설득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예산 처리까지 설득 불가능할 거라고 네. 봐요. 지금 현재 뭐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가 될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예산은 워낙 급박한 문제고 지금 해를 넘기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 다만 선거 그 제도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안 통과 이후에 계속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기본적으로 비례성, 국민의 비례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선거구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앞으로 이제 여야 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거대 두 정당, 자유한국당 또 민주당이 야3당을 좀 설득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토론과 논의 과정이 앞으로 있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말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